네, 여러분 운전하면서 터널을 지날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진로 변경 금지, 그리고 또 안전거리 확보, 마지막으로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보자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옆을 빠르게 지나는 차량이 보이죠. 속도가 빨랐는지 브레이크를 밟는가 싶더니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 벽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매우 커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바로 운전자 상태를 살피러 갔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어땠나요? 아주머니 혼자 타셨는데 그쪽 이제 다행히 이제 빠져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걷고 제가 그때 당시에 100km 정도 달리고 있었거든요. 자, 사고 차량 사진입니다. 근처에 트럭 한 대가 있었지만 다행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과속으로 추정되는데요. 터널 내부를 통과할 때는 운전자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핸들을 꼭 잡고 서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유, 무섭네요.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가 곡선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차에 안전장치가 다 가동이 돼서 일단 그 차에 끼어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기절을 하진 않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아무래도 갑자기 옆에 쪽을 충돌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상태고요. 자, 사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가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는 순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바로 죄로 운전 때문인데요. 하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입니다. 앞에 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지금 차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속도가 붙는가 싶더니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전광판 기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적을 울리면서 그랬군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생각한 건 저 졸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시면 비탈길을 올라갈 때까지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사고라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졸음운전 많이 위험합니다. 자, 지금 출근길입니다. 앞서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잘 주행하는 듯 보이는 차량이 점점 제보자 차량 앞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지하차도 물리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가던 차량까지 충돌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자, 충격이 꽤 커 보이는데요. 줄줄 내려올 때까지는 잠시 정신을 잃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거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차가 튕겨나가고 빙 돌고 회전하고 하니까 아이고 소름이 어떻게 들었지. 이번 사고 역시도 졸음운전으로 보입니다. 네, 이 쏟아지는 졸음에는 장사가 없죠. 졸음을 억지로 참는 건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번 제보자 차량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밭을 갈고 있네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감자가 심겨져 있었는데 반경이 2m, 3m 정도가 다 이제 캐졌죠. 감자가 파헤쳐졌죠, 밭이. 다 망가졌겠는데요. 차로 감자를 캐낸 사연 좀 황당한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보자는 지금 좁은 시골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는데 아이고 도로 밖으로 빠졌습니다. 길 위로 올라오려다 오히려 밭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글쎄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약간 건가요? 커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오는 차를 보고 그 차를 피하려는 생각에 너무 옆으로 붙다 보니까 차 바퀴가 길 옆으로 빠진 거죠.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제 달려오셨죠. 네, 많이 혼났죠. 예, 이 밭으로 떨어진 충격만으로도 파손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앙선 없이 일차로만 있는 시골길 주행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저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은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죠.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제보자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이상합니다. 갑자기 차체가 기울더니 제보자 타이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음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새 타이어라서 그러나 싶어서 서행을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타이어 업체에서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아하, 않았고 이런.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뒤이어 현장으로 타이어 대리점 직원이 와서 사고를 수습해 줬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고 바로 지나면 이제 또 고속도로를 타는 곳이 있거든요. 아유, 큰일 고속도로를 나죠. 탔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수리비는 타이어 업체에서 모두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가 타는 차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더욱 아찔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받았던 타이어 교체, 정비 업체 직원분들은 내가 탈 차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재정비하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지금 여자친구와 귀가하는 중입니다. 밤길에 비까지 오고 있는데요. 앞선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더니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차량이 두 차량 옆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차가 미끌려서 이제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술 먹고 이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아이고 저런. 이제 음주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넘어왔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그랬다. 에헤. 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이 만취 상태였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인사불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항상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친구와 여행길에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아유, 이게 몇중 세 번의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가중추돌이었어요. 제가 블랙박스를 꼭 챙겨보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친구한테 오늘 블랙박스 하나만 꼭 찍혀라. 아이고, 찍히면 저런 제보해야지 여기 하면서 찍히지 않아도 사고가 좋습니다. 났던 거였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순간 소리를 네. 지르긴 했는데 친구랑 저랑 둘이 차에서 못 나갔었어요. 이날 이 구간에서만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찰나였다는데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자에게 생명거리와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주행신 후에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아이고 놀래라. 제보자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여성 앞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그냥 아주머니 또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냥 미안해요 그리고 막 그냥 큰일 날 도망치더라고요. 뻔했네요. 하여간 뭐 나도 방심을 했으면은 그 아주머니를 칠 뻔했는데 예, 이렇게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보다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커플인가요? 긴장부터 강렬한데요. 저희가 이제 찰떡궁합이라 가지고 이거 그렇군요. 튀는 색깔을 원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이제 커플로 똑같이 이제 커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움직이고 예, 있는 차량 뒤에 달린 이 태엽 때문에 제보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저 돌리면 갈까요? 차 뒤에 이제 태엽이 달려 있는데요. 이제 딱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태엽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유, 저걸 또 떼갔어요? 제 몸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 예, 태엽을 도난당했다니 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한 학생이 지금 태엽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인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저거 돌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자 계속 돌려보는데 떨어졌는데요. 저런 저걸 그냥 들고 가네요. 그대로 주워 갔어요. 이렇게 계속 돌리더라고요. 계속 돌리다가 이제 이게 툭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가더라고요. 아유. 그날 이후로 오직 태엽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다녔다는 제보자. 예. 그 결과 자 이렇게 다시 찾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나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쓰레기 덤이 있는 데서 찾았습니다. 뭐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으니까 뭐 저기 버려놓고 또 버리고 버리고 저기 뭐 갔어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제가 간소를 잘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얘들아 제발 누나 거 안 가져가줬으면 좋겠고 누나도 이거 살려면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니까 제발 부탁할게 얘들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자, 해외 영상입니다. 한 차량이 차고로 들어옵니다. 오토바이에 탄 2명을 주목해 주십시오. 차량이 주차를 완료했을 때쯤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대문이 서서히 닫히고 차량에서도 한 여성이 내립니다. 그때 살짝 열린 대문 사이로 들어오는 남자. 갑자기 여성이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는데 하지만 여성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어이구. 이 상황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강도가 들어오고 결국 도망을 가네요. 자, 이번에도 해외 영상입니다. 도로 위에서 전복된 차량을 세우고 있는 견인 차량. 조금씩 세워지고 조금만 더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됐네요. 차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이가요? 사고가 나고 낭떠러지로 올라가 버리고 상당한 사고네요. 자, 다시 여기는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다가 트럭이 전복되면서 싣고 있던 적재물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한참에 그 두 분은 다 빠져나왔어요. 차만 전복돼서 그 주변에 이제 의자 같은 것이 많이 너지럽게 날린 부분만 있었어요. 아무래도 비 올 때는 좀 속도를 많이 감속해야 되고, 그리고 전방 지시를 잘 해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빗길에서 과속은 절대 금물일 뿐더러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구광역시입니다. 퇴근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가 지나갔죠? 어디선가 나타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집중하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떨어졌어요. 아이고 저런. 어떤 차 앞에서 떨어졌는데 분명히 제가 가는 방향으로 뛰어가길래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계속 따라갔죠. 이 제보자는 강아지를 구하려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찾기도 전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제가 잡을 때는 거의 정말 빨랐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보자는 강아지가 혹시나 다른 차에 치일까 경계까지 올려가며 뒤돌고 있었는데 아이고 위험해요. 그렇게 한참을 따라간 끝에 결국 강아지는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의 손에 간신히 고조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강아지가 다치진 않았나요? 걱정되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뛰어가셔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그냥 잡혔던 것 같아요. 다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일단은 좀 아주머니가 아시겠죠. 수소문 끝에 강아지를 구조했던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강아지를 보살피고 있었는데요. 창문을 열고 가다가 떨어졌는가 싶기도 하고 또 강아지 다리를 보니까 약간 절고 상처도 있더라고요. 정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제가 데려갔습니다. 주인께서 꼭 그때 당시 강아지가 입고 있었던 옷과 목줄입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빨리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고 강아지 주인도 가슴이 많이 아플 텐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